안녕하세요.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미는 견자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키키유언 살해 사건입니다. 2부로 나눠서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 멕시코 시즌1도 그렇고 벌거벗은 세계사도 그렇고 하나같이 키키유언이 카르텔의 거대한 대마초 밭을 불태웠고 그래서 크게 손해를 본 카르텔이 화가 나서 키키유언을 납치 후 공원에서 죽였다고 하는데 뻥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대한 사실을 은폐해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전쟁의 배경과 원인으로 다들 히틀러 때문에 일어났다고 합니다만 제가 히틀러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전쟁이 순전히 히틀러 때문에 일어났나요? 아니죠. 미국과 영국이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택도 없었습니다. 그냥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히틀러가 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한 후에도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건 모르고 히틀러만 욕할까요? 전쟁의 배경에서 미국과 영국을 지워야, 즉 은폐해야 하니까요. 전쟁사는 나중에 각 잡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다시 키키유언 사건으로 돌아오죠. 간단한 공식 개요입니다. 키키유언은 81년 과달라하라로 자리를 옮깁니다. 84년 엘파드르나 작전을 통해 치와주의 렌초 부팔로라는 농장에서 1,000헥타르 면적의 대마초 밭을 불태웁니다. 카르텔의 손해액은 80억 달러로 추정되고요. 이에 분노한 카르텔이 85년 2월 7일 오후 2시 키키유언을 납치합니다. 며칠 후 사망한 걸로 추정되고 3월 6일 구피한 키키유언의 시신이 목장에 묻힌 채 발견됩니다. 그 후 분노한 미국 정부에 의해 레엔데 작전이 시작됩니다. 킨테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소녀를 납치해 비행기를 타고 코스타리카를 건너간 후 85년 4월 4일 체포됩니다. 돈 네토는 85년 4월 7일 푸에르토 바야르타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체포되고요. 바야르도는 89년 4월 8일 멕시코와 미국 정부의 합동작전으로 체포됩니다. 그런데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DEA 행정관인 존 론이 89년 4월 레엔데 작전의 새 감독관으로 헥터 베를레즈를 임명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 멕시코 시즌2와 3의 주인공인 DEA 요원 월터의 모델이 바로 이 헥터 요원입니다. 이제부터는 헥터 요원의 관점에서 서술합니다. 헥터 요원은 이 사건을 맡을 때부터 세 가지 주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납치범들이 납치 과정에서 키키 요원의 눈을 가렸습니다. 눈을 가리는 것은 카르텔의 수법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눈을 가릴 이유가 없죠. 그건 카르텔이 처음에는 그를 죽일 의도가 없었음을 암시합니다. 둘째, 키키 요원의 신문 테이프. 이 테이프의 존재는 이전 수사 초기에 연방서부경찰이 입수했다는 사실을 CIA가 DEA에 알려줘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카르텔이 하는 일이나 운영 방식이 아닙니다. 보통은 고문해서 알아낼 거 다 알아내고 증거를 남기지 않고 그냥 죽입니다. 셋째, 렌초 부팔로 농장 습격. 80년대 중반 마리화나 수출은 연간 약 1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카르텔이 코카인과 헤로인의 생산과 유통으로 벌어들인 30억 달러에 비하면 비중이 매우 작았습니다. 그리고 DEA는 LA 행사처럼 대마초 밭을 찾아내서 불태웠습니다. 뭔가 실적이 있어야 하니까요. 실제로 렌초 부팔로를 습격할 때 주요 조직원들은 사전에 미리 통보를 받아서 도망쳤고 거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DEA 요원들이 타고 온 헬기가 관리들이 늘 상랑바다로 올 때 타고 왔던 헬기랑 같은 헬기라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중요한데 렌초 부팔로에 있는 대마초 밭을 제보받은 요원은 키키 요원이 아니라 안토니오 셀라야라는 요원이었고요. 84년 11월 렌초 부팔로의 습격을 주도한 요원은 카를로스 루고라는 요원이었습니다. 키키 요원은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즉 레니다 작전의 전임자들이 이 정도는 미리 밝혀냈고 헥터 요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작전을 인수받은 겁니다. 헥터 요원은 수사 과정에서 두 주요 참고인을 알게 됩니다. 로렌스 빅터 해리슨과 기에르모 건살레스 칼데로니인데요. 먼저 해리슨입니다. 헥터 요원은 정보원들을 통해 하얀 탑, 즉 토레 블랑코라고 불리는 특이한 미국인에 대해 알게 되는데 그 미국인은 감시 및 통신 전문가로 DFS에서 일하는 해리슨이었습니다. 해리슨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8년 CIA에 채용되었고요. 돈 네토가 CIA를 위해 일하고 있었고 돈 네토가 그를 DFS에 심어놓았습니다. 과달라라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좌파 학생들과 친분을 쌓고 법률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가 급진주의자들에 대해 보고할 때마다 그 학생들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과달라하라의 DFS에서 일하면서 마약 수송을 감시하던 중 카르텔에 의해 통신 전문가로 고용되었습니다. 헥터 요원은 해리슨에게 연락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워싱턴 DC에 보고합니다. 그 후 멕시코시티에 주둔하고 있던 데일 스틴슨이라는 DEA 요원이 굳이 찾아와 해리슨과 단독 면담을 하는데 그 후 해리슨은 이유 없이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몇 주 후 해리슨을 다시 찾았는데 해리슨은 미국 땅에서만 인터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쩔 수 없이 갖은 고생 끝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해리슨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DEA 요원 데일 스틴스는 CIA 소속이라는 것, CIA가 DFS를 운영한다는 것, DFS가 CIA 모르게 먼저 미국 연방요원을 납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키키 요원의 납치와 살인에 미국 정부가 연루되었다는 것, 그리고 돈을 따라가라 라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 참고인은 기에르모입니다. 기에르모는 당시 연방서부경찰국장이었고요. 당시 대통령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의 형인 라울이 비전시스로서 상납을 받고 있었는데 기에르모가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라울은 기에르모가 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에르모를 벌주기 위해 몬테리에에서 2명의 정치인을 살해한 후 그 죄를 기에르모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를 고발합니다. 기에르모는 위기를 느끼고 살아남기 위해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친 후 헥터 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헥터 요원은 기에르모를 팜 스프링스로 보내서 구해줍니다. 그 보답으로 기에르모는 헥터 요원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헥터, 키키는 당신들이 직접 죽였다. 미국인들이 키키를 죽였으니 어리석게 굴지마. 헥터,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는 거다. 그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절대 해결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기에르모는 나중에 텍사스로 간 후 DEA 요원이자 엘파소 정보센터의 책임자였던 필 조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멕시코의 모든 지휘관들은 펠릭스 로드리게스가 후안 라몬 마타 발레스테로스에게 명령을 내렸고 후안 라몬이 폰세카 카리오와 카로 킨테로에게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온두라스에서 멕시코로 날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 명령은 그들과 DFS가 키키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키키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 단지 그를 신문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출처를 누설하도록 하기 위해 그를 연행한 것이라고요. 이건 그들이 키키의 눈을 가린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후 기에르모는 2003년 2월 5일 텍사스주 메갈렌시에서 카르텔을 보낸 자객에게 살해당합니다. 두 참고인, 즉 해리슨과 기에르모의 증언을 보면 공통점이 보이시죠? 네, 미국입니다.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럼 키키 요원은 뭘 했길래 미국이 분노를 산 걸까요? 그건 키키 요원이 주도했던 엘 파드리노 작전이었습니다. 키키 요원은 아픈 곳을 때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약이 아닌 돈을 압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계획은 DEA의 존 론에게 승인받았고 이렇게 엘 파드리노 작전이 탄생합니다. 아까 가야르도의 별명이 엘 파드리노라고 말씀드렸죠. 이 작전은 가야르도를 대상으로 한 작전이었습니다. 실적을 볼까요? 텍사스 휴스턴에서 리어 제트기에 실린 현금 3,500만 달러 압수,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한 호텔에서 현금 1,140만 달러 압수, 그 외 300건의 압수수색으로 10억 달러 이상 압수, 미국과 유럽 전역에 있는 수백만 달러의 비밀은행 계좌 동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키키 요원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큰 실적을 올리는데 키키 요원은 왜 미국이 분노를 산 걸까요? 그건 다음 화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키키 요원 살해 사건의 일부를 다루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키키 요원 살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모네이드처럼 상마 방송 세상이면은 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